베이비들, 오늘은 슈스스에게 영감을 주는 슈스포레이션! 지난번에 70년대에서 2000년 초반까지의 어떤 영화를 내가 소개를 했는데 그 영화 중에 최신 영화 첫 번째 영화는 스펜서. 먼저 이 스펜서는 그녀의 원래 성이잖아.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그 잔잔히 펼쳐지는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어.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샤넬이라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그 브랜드와 파트너십으로 제작이 됐어. 30년이 지난 어떤 그 룩을 꺼내가지고 1034시간을 걸쳐서 복원을 한 그 룩을 실제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입고 나왔어. 그리고 또 그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을 실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진이 워낙에 자료가 많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해서 뭔가 비교하는 그런 룩들을 우리가 사진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 그리고 또 여기가 맞나요? 뭐 이러면서 무슨 펍 같은 데 들어가서 질문하는 장면에서 체크 재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재킷도 89년도에 포츠머스라는 데를 방문을 했을 때 입었던 그 재킷을 뭔가 재현한, 실제로 레드하고 그린 타탄 체크는 다이아나 비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었다고 해. 그래서 그녀가 좀 많이 입고 나오기도 했지. 여기서 보면은 빨간 드레스에 뭔가 어디를 방문한 그런 장면이 딱 그 사진이 떠오르는데 그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 침실에서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에 그 옷을 입고 나와. 장소와 배경은 좀 다른데 실제로 다이아나 비가 입었던 옷을 그 스펜서라는 영화에, 사실 그게 며칠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그 영화에 다 입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 그녀가 크리스마스 룩으로 빨간 상의에 까만 모자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갖출 때 모자를 쓰는 거거든. 그 룩도 이 장면, 이 스펜서라는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녀의 감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때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주 목걸이를, 이 영화 포스터에도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오거든. 이 커다란 진주가 갑자기 팍 풀러지면서 자기가 먹는 그 스프에 이 진주가 하나씩 다 들어가서 막 그거를 막 삼키기 되게 힘들어해. 그래서 약간 영화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너무 다이아나를 회상하게 하는 약간 그런 예쁜 옷들이 많이 보여져서 나는 굉장히 나름 패션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다음 볼 정말 주옥 같은 또 영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우스 오브 구치.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또 장난 아니잖아. 레이디 가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했지 할 정도로 레이디 가가가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 이 마우리치오로 나오는 아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키가 엄청나게 크거든? 근데 레이디 가가는 키가 엄청나게 작단 말이야. 처음에 이제 막 사랑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여기서 이제 7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 벌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그 변화, 그런 변화를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거든. 이 처음에 등장하는 둘의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나오거든. 정열적인 그녀의 어떤 성격, 사랑, 야망 막 이런 거를 처음부터 딱 보여줘. 자, 그리고 또 둘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실제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허락받지 못한 결혼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는 못하고 조촐하게 교회 같은 데서 작게 하거든.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둘이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약간 정말 사랑으로 결혼하는. 근데 점점 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부 다 막 구찌 굿즈로 처발이야. 헤드 투 토. 지금 사실 그 러브드 라인 중에, 빌러브드 라인 중에 재킷백이나 폴스비백 이런 것들이 정말 여기에 다 나오거든. 레더 구찌에서 보이는 아이코닉한 그 구찌의 어떤 DNA를 이 영화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자, 90년대는 이 부부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점점 암울해져. 헤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톤이 전체적으로 좀 이 레이디 가가가 어두워져. 좀 독한 그 느낌. 그리고 영화 곳곳에 구찌의 그 GG 뭐 벨트라든지 구찌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요즘에 그런 너디한 선글라스들 구찌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 다음 볼 영화는 프렌치 디스패치. 이 영화를 딱 보면 감독이 누군지 알 수밖에 없어. 로얄 테넌바움이라는 영화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정말 그냥 영화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을 보는 느낌? 그 웨스 앤더스의
새로운 2021년 영화 이 프렌치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인물들이 막 다 뭔지 알지?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랑 비슷해. 거의 그냥 뭐 특이 A 뭐 이거 가릴 수가 없는 그런 배우들이 막 거의 막 떼거지로 나와. 티모시 살라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염을 기르고 약간 머리를 빠글빠글 파마를 해가지고 내가 아는 그 휴고 실장님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의 좀 영 버전이랄까? 여기에 나오는 룩들이 빈티지하면서 뭔가 전부 클래식해. 그래서 거부감이 없어. 그냥 저렇게 입으면 너무 귀엽겠다. 다 그리고 뭔가 귀여워. 이 클래식이라는 룩 자체가 보호 타이 딱 하나만 해도 클래식이고 리본 블라우스에 깔끔한 스커트만 입어도 클래식이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그런 코드를 우리가 재미있게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이 프렌치 디스패치를 나는 정말 패션 영화로서 또 추천하고 싶어. 그 다음 영화는 크루엘라.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달마시안을 그냥 거의 막 101마리를 정말 실제로 막 끌고 나오는 그 이미지가 나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거든. 이 크루엘라의 그 장면이 연출이 된다는 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 에스텔라 역으로 엠마 스톤이 나오는데 뭔가 이제 점점 흑화가 되거든. 그 흑화되는 그 룩이 굉장히 재미있어. 배경은 영국이야. 그래서 뭔가 룩들 자체가 영국풍의 펑키한 그런 느낌들. 의상이 총 277벌이나 들어갔대. 가발도 240개, 세트만 130개래. 이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펑크 가수인데 니나 하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이미지에서 그 패션을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한 것 같아. 이 크루엘라의 가장 시그니처한 룩이지. 빨간 드레스. 펑키한 그 머리, 엉망으로 한 머리에 지팡이를 탁 짚고 딱 서 있는 그 장면 딱 생각날 거야. 거기에 나오는 게 빈티지 드레스라는 게 믿어지니? 마치 클림트의 그 키스라는 장면에서 보는 그 골드의 뭔가 그 디테일을 보는 듯한 그런 드레스가 있어. 그 드레스가 바로 알렉산더 맥퀸의 드레스를 오마주한 거라고 해. 그리고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가벼운 오간자라든지 아니면 체크를 막 진짜 레이어드를 엄청나게 하잖아. 그런 룩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 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신문지 같은 그 원단으로 만든 룩이 나오거든. 아, 그거는 뭐 진짜 쓰레기차를 타고 얘가 막 나가는 그 아주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어. 그 장면에 입고 나오는 그 룩이 우리 종갈리아노 오빠의 그 드레스에 오마주를 한. 그리고 그 테일 있잖아. 막 쓰레기차가 나가는데 갑자기 막 쓰레기들이 막 드레스로 막 변하면서 막 쫙 딸려 나가는데 그게 무려 12m래. 자, 그리고 영화 속 패션의 그런 실제 디자인 스케치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 영국풍의 그런 펑크한 그 룩과 강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전부 그런 옷들의 엣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 그 여기에 또 크루엘라의 라이벌로 나오는 남작부인이 있어. 근데 그 남작부인은 정말 너무너무 음흉해. 근데 그녀의 또 룩도 볼만하거든. 왜냐하면 그녀의 룩은 50년대 그 디올 룩에서 영감을 받은 룩들이야. 두꺼운 패브릭으로 만든 그런 막 구조적인 느낌 있잖아. 뭔가 이렇게 조각상이 막 걸어다니는 느낌이 나거든. 그 둘을 비교하는 느낌이 굉장히 새로웠어.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 릴리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누가 딱 연상이 되지 않아? 뭔가 마르고 작은데 눈썹도 짙고 오드리 헵번. 이 오드리 헵번을 연상시키는 릴리 콜린스의 그 의상들은 정말 주옥 같아. 왜냐면 이 영화를 디렉션한 의상 연출가가 누구냐면 섹스 앤 더 시티의 영화 연출을 했던 스타일리스트 패트리샤 필드야. 패트리샤 필드 우리 한국에 왔었거든. 근데 정말 할머니였어, 할머니. 근데 정말 어떻게 그런 분이 그런 감각을 놓치지 않고 일을 할까? 나는 거기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 그녀가 연출했다고 나는 감히 생각을 못했어. 유럽이라는 도시가 막 컬러풀하진 않거든. 톤이 별로 없어. 근데 거기에 막 빨갛고 초록고 막 이렇게 막 컬러하게 막 굉장히 귀염귀염하게 입고 나와.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대비되는 그녀의 의상이 더 돋보였던 그런 드라마이기도 하거든. 베레도 쓰고 스카프로도 굉장히 멋을 많이 내. 근데 약간 그런 액세서리의 조화를 막 믹스 매치를 엄청 잘하거든. 이게 패트리샤 필드의 정말 최장점이잖아. 그리고 여기 드레스업한 스타일도 기가 막혀. 막 옷이 막 도대체 저런 거는 어디서 갖고 왔지? 막 이럴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컬렉션도 가보니까 좀 시크한 스타일로 많이 입어.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입진 않거든. 이만한 막 드레스들도 입고 나오고 리본이 막 이만한 드레스도 입고 나오고 막 이러거든. 그런 게 정말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그런 옷은 우린 또 사면 안 되잖아. 자, 여기에 까미유라는 역을 맡은 까미유 라자트라는 그 친구의 입은 룩은 전형적인 프렌치 시크야.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따라 입기 좋은 룩은 바로 그 까미유의 역을 맡은 그녀가 입은 그 프렌치 시크 룩들이 정말 볼만하거든. 이런 룩들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구하기도 쉽지만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잘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룩들을 정말 많이 보여줘.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우아한 프랑스의 전형적인 뭔가 역으로 나오는 그 여자가 입은 룩은 또 나름 시크하면서 굉장히 엘레강스한 프렌치 룩을 보여주고 있거든.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서는 또 약간 그런 식으로 실루엣을 축 처지게 그 프랑스만의 감성으로 또 연출할 수 있는 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베이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근에 본 영화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실 영화 드라마라는 게 나 같은 직업의 스타일리스트나 디자이너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소재이거든. 영감을 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들이 이 슈스퍼레이션은 뭔가 나에게 그런 리프레시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내가 좀 따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들을 계속 소개할 수도 있어. 자, 다음번에는 드라마를 좀 모아서 내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 패션에 관련된 그런 드라마들 많이 기대해 주길 바래. 자, 그럼 베이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